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1일 3일절인데 좀 뜬금없이 어제 2월 28일 날 밤에 우리가 기다리던 농구문 이론서가 그 농구문 사이트에 공지됐습니다. 3월 둘째 주 정도에 공지될 걸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공지됐어요. 우리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뭐 예상했던 내용들이 다 반영된 것 같고, 작년 연말까지 약관에 수록된 내용이 우리 농구문 이론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되고 실제 현재 그 NH 농협선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 이론서에는 없죠. 실제로 생강, 뭐 참깨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보장하는데 녹두 이런 건 빠져 있고 작년 연말까지 그 약관이나 그 농협 자체 업무방법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년 이론서와 비교하면서 개정된 내용,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한 달 정도 뒤에 최종 또는 1차 수정 이론서가 나올 텐데 뭐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현재 이론서 바뀐 내용, 중요 내용을 간단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그 이론서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빼먹은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품목이 추가된 거 우리 지금 오픈 강의인 그 입문자용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예요. 과수에서 두릅과 블루베리 그리고 밭작물에 노지 수박이 추가됐죠. 두릅, 블루베리, 노지, 수박. 두릅, 블루베리는 이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이죠. 노지, 수박은 수확감소보장 밭작물입니다. 평수 미평, 가피자 평수 미평 하시면 돼요. 뭐 표본조사 해가지고 수확량 정하는 방법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수확감소보장 밭작물과. 근데 두릅과 블루베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릅은 정화지로 하면 되고 살펴봤듯이 블루베리는 조금 복잡하죠. 그 꽃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꽃손해조사 꽃조사를 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그냥 과실로 하면 되고 과실로 물론 거기에 자녀 수확량 비율을 꼭 적용해야 돼요. 그 피해율 계산할 때 자녀 수확량 비율은 수확 개시 전에 1, 수확 개시 후에는 1 마이너스 표수 1분의 수일 그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좌우간 품목이 새 품목이 추가됐다. 작년에 추가됐으니까 올해 이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올해 추가된 뭐 생강, 참깨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론서에 반영되겠죠. 그리고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예산이 이게 보통 작년까지 농업수입보장이 한 80억 정도였는데 무려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바뀌면서 한 2천억 정도로 한 20 몇 배가 늘었죠. 예산 자체가. 그래서 원래도 시험 출제 잘 됐는데 특히 그 옥수수하고 보리 품목이 추가됐는데 이 옥수수는 출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피해율 계산할 때 기실기로 하죠.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 차감하는 걸로 피해율 계산하는데 기준 수입이야 그냥 평년 수확량에 곱하면 되는데 물론 옥수수는 이제 표준 수확량으로 하겠지만 실제 수입 계산할 때 실제로 얼마나 수입이 있는 감소했는지 실제 수입 계산할 때는 다른 품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손해액을 차감한 게 실제 수입이 되죠. 이 원래 정해진 기준 수입에서 얼마 손해 입었는지 그러면 실제 수입이 나올 텐데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개념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농업수입 보장, 즉 농업수입 안정보험에서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계산할 때 이게 가입연도를 포함하는 건지 포함하지 않고 직전연도를 하는 건지 좀 이론서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작년 시험도 10회 시험에서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약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론서하고 달리 문제가 좀 출제됐으니까. 그 가입연도를 포도 문제에서 가입연도를 포함해서 이게 농가 수치 비율을 계산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텐데, 보면은 나름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시점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입하죠. 10월이나 11월쯤에 이제 가입하는데 이미 그때는 그 해의 가격이 나와 있죠. 그 가락동 시장의 그 수확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농가 수치 비율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가입 시점 현재 그러한 자료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포함해서 하고, 안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 연초에 가입한 품목 같은 경우는 그 해는 안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나와 있으면 포함하지 않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하면 되게 가입연도 직전연도 구분할 필요 없이 좀 안 헷갈리게 하려고 딸랑 문구 하나 바뀌었는데, 작년 우리 10회 시험처럼 공부하면 됩니다. 옥수수는 출제 확률이 높다. 우리 다 이렇게 정리했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곱하면 되고, 다른 품목이 그래요. 실제 수입은 수확량의 미보상 감수량에서 낮은 가격 곱하는 거. 근데 읽어볼게요. 옥수수는 상품 구조상 과거 수확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4년도 작년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가입할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일괄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손해액 계산할 때, 이건 여러분 나중에 손해액 계산하는 게 논리적이라 그랬어요. 합리적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자, 그냥 읽어보죠. 세 번째. 생산비 보장 받작물, 우리 무부, 배고파, 당단, 매시 그렇게들 많이, 양상추까지 작년에 양상추가 들어왔죠. 무부, 배고파, 당단, 매시, 양 이렇게 보통 암기들 하시는데, 그 무 품목과 배추 품목이 이게 품종, 그러니까 재배 시기 품종에 좀 추가됐어요. 원래는 고랭지나 고랭지 무는요 여름에 재배하는 거죠.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이건 김장 배추라고 그러고 월동 배추. 여기에 올해는 봄 배추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 봄 추가되는 거고, 무는 원래 고랭지무랑 월동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을무, 김장용 가을무가 추가됩니다. 봄무는요, 월동무는 없습니다. 봄무는 없습니다. 봄배추는 있는데 봄무는 없어요. 그냥 봄배추, 가을무가 추가됐다. 이 품목 중에 일부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현재 바뀌어서 현재 25년도 현재 농협에서 보장하는데, 이건 내년에 바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생산비긴 한데. 그리고 4번 하우스 작물, 시설 작물에서 그 고추는 우리가 풋고추만 보장했었어요. 홍고추는 노지, 이거는 이 시설 말고 노지고추는, 홍고추는 생산비 보장으로 보장했는데 요새는 시설에서도 홍고추 많이 키우죠. 그래서 시설에 홍고추 인정, 포함, 추가. 시설에 홍고추 추가. 그리고 이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라 그래서 우리 현재 시설 공부할 때 원예 시설에만 있었죠. 하우스에만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 가입해서 이 특약에 가입하면은 가입할 때도 감가상각하지 않고 그 제조달 가액, 그 씀핑 새거 가격 그대로 가입을 하고, 근데 만일에 사고 났을 때도 제조달 가액으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보장하죠. 만일에 수리복구하지 않으면 이제 감가하는데, 해가림 시설도 그렇게 바뀌어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가입할 때 요 특이하게 가입했다. 농민이 계약자가 이 특이하게 가입하는 목적이 감가상각하기 싫어서 가입하는 건데 보험 가입할 때도 그 세금세 가격으로 좀 가입을 하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론서에는 감가상각한 걸로 좀 가입하라고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림 시설은 우리는 무조건 가입할 때도 감가상각했고 사고가 났을 때도 감가상각해서 손해액 계산했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특이하게 가입했다 그러면 그 제주달 가입 기준으로 만약에 수리 복구했다면 감가상각하지 않고 하겠죠. 그리고 월 단위 감가상각합니다. 월 단위로. 지금 우리 월 단위는 절사했었죠. 근데 해가림 시설도 월 단위로 감가상각합니다. 이게 그냥 월 단위가 아니고 유사 월 단위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 28개월이다 그러면은 이 12분의 28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 월 단위. 그러면 이게 2.5 이렇게 된가요? 그렇겠죠? 2.5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가전 종합에서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말고 착과감소 보험금은 다 주지 않고 50% 또는 70%만 주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 열매고 생산비가 끝까지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이 50%, 70%형이 있었고 50%형 가입하는데 일정한 제한 조건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고 그러니까 기본이 70% 가입해 준다. 농민이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아니 보험금에 실제 사고 난 그 손해 50%밖에 보장받지 못하니까 불만이 많았죠. 근데 이제 기본 70%는 보장해 주겠다. 근데 일정 조건을 좀 갖추지 못하면은 할 수 없이 50%형만 가입합니다. 3년간 이 착과감소 보험금, 누적 적과전 손해율, 그러니까 착과감소 보험금에 관련된 손해율이 120%를 넘긴다. 그러면 70%는 안 돼요. 120%. 이 120%다 통일됐습니다. 즉, 적과전 종합에서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품목은 다 3, 3, 120, 10%, 15%는 이 120으로 바뀌었는데 적과전 종합만 100% 미만이었죠.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10%형, 15%형 그 선택할 때 자기부담 비율 선택할 때 다 120%로 바뀌었어요. 모든 품목에서 동일해졌습니다. 10%형 3년간 연속 가입해야 되고 3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다 120%. 이 보장 수준 그 70%형 선택 기준도 120%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다 120%로 바뀌었어요. 정부 보조 보험료, 뭐 부가 보험료에 정부에서 100% 다 지원해 주지만 순보험료는 일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다 기본적으로 다른 품목은 50% 지원해 주는데 벼하고 이 적과전 종합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 암기했었죠. 적과전 종합이라 그러면 3338 506060 10%형 자기 부담 비율 15%형 이건 20 30 40 이렇게 3338 안 바뀌었습니다. 50 60 60 근데 벼가 바뀌었어요. 3538로 4144 50 560 이러다가 3538로 바뀌었습니다. 3538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9번 고추 브로콜리 준비기 생산비 계수 우리 소위 알파값 이거 바뀌었죠. 527 싸구리 이렇게 보통 암기하는데 527 싸구리 이렇게 암기하다가 49.5, 55.9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문제 푸시다 보면 암기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495, 59 이렇게. 버섯은 안 바뀌었습니다. 버섯. 그러니까 버섯은 여러분 공부하면서 혹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입에 익으실 거예요. 663, 676, 753 이렇게 순서대로 663, 676, 753 근데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 표고 톱밥 맞죠? 원목은 경과 비율이 없으니까 표고 톱밥 663 느타리 균상 이거는 양송이 균상 병재배는 수확 개시 전후 구별하지 않고 날짜 상관없이 887 917이었어요. 887 887 맞는가? 887 917 안 바뀌었습니다. 변경 없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 유일하게 20%형부터 15%형부터 있었던가요? 이거 10%형부터 바뀌었어요. 양배추도 이제 그러니까 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전부 다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이거 전부 다 이제 옥수수는 옥수수가 아니고 올해 새로 들어온 노지 수박은 당연히 20%겠죠. 신규니까 20%부터 있습니다. 양배추 15%부터가 아니고 10%로 바뀌었다.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 일부 품목만 재파종 재정식을 보장한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모든 품목 다 보장했었어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론서에 반영돼 가지고 모든 품목 다 재파종 재정식, 무부, 배고파, 당단 메시, 브로콜리, 고추도 다 포함해서 다 재파종 재정식 보장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파종해야 되고 정식해야 되는지 한계일하고 언제까지 이거는 더하기 10 하는 거예요. 재파종 재정식 한계일 꼭 여러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시험도 한번 나왔었고 가장 빠른 게 뭐였죠? 봄 배추가 가장 빠르죠. 봄 배추가 4월 20일. 가장 늦은 게 시금치 10월 31일. 여러분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비 보장이 좀 귀찮게 하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떤 건 20%부터 있었고 원래 생산비 보장은 20%부터 있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입 보장 방식처럼 수입 안정 보장도 전부 다 20%였고 생산비 보장도 20%부터 있으니까 속이 편했는데 작년에 일부 품목이 10%형이 생겼고 우리 그거 정리하느라고 좀 머리 아팠는데 올해도 좀 더 확대됐습니다. 당연히 올해 들어온 요 봄배추 가을무 봄배추 가을무는 올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부터 있는 건 당연한데 봄배추 가을무 20%부터인데 원래 있었던 양상추도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20%고 희한하게 요 쪽파 실파도 여전히 20%부터 있어요. 쪽파 실파 양상추 쪽파 실파 나머지는 10%부터 있는데 신규 빼고 블루베리 이거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라 그랬어요. 감귤, 특히 온주밀감도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죠. 애들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산식이 우리 다른 품목은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실제로 조사한 거 지난 5년간 그 과거 자료 평균 낼 때 그 해의 그 수확량 과거 수확량 자료 계산할 때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실제로 조사한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 더 큰 걸 가지고 과거 자료를 했는데 감귤은 조사 수확량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었어요? 감귤은 평년 수확량 50%는 맞는데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평년 수확량의 피해율을 반영해서 두 개 중에 더 큰 걸로 자료를 했었죠. 평년 수확량의 50%와 평년 수확량의 1- 피해율에서 더 큰 걸로 그 과거 A값, 과거 자료를 했는데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니까. 이때 피해율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죠. 감귤의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냥 주계약으로 할 건가? 동상회로 할 건가? 아니, 두 개 합치죠. 주계약, 동상회 피해율을 다 합치는데 다만 동상회에는 소화기 잔존 비율을 곱해서 더하는 걸로 그걸 피해율로 했어요. 블루베리는 그냥 주계약 피해율을 하면 됩니다. 블루베리 피해율은 꽃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복잡해지니까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4번 최소 표본 과실수. 우리 과중조사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 포복자만 큰 것들 대과류 포복자만 밤호 유참 밤호두 유제 3달에 얘들은 대과죠. 큰 거죠. 매대사로 매실대추 살구 오미자는 이제 소과류니까 주당 무게를 하고 얘들은 이게 개당 무게를 하는데 최소 표본 과실수가 과중조사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피해조사는 약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포복자만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품종별로는 20개, 농지당은 자, 비싼 거 포도하고 감귤 망감류는 농지당 30개만 해가지고 무게 재라 그랬죠. 그리고 복자는 복숭아하고 자두는 농지당 60개로 하게 돼 있어요. 무게 잴 때. 그러니까 수확기 전에 이제 수확할 때쯤 돼서 이제 과중 조사를 하러 가는데
60개나 따요. 복숭아 자두를. 그래서 농민들이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이거를 40개로 이 복숭아하고 자두만 40개로 줄였습니다. 피해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착과 피해조사. 근데 낙과 피해조사는 이미 떨어졌으니까 6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60개로 합니다. 100개 하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과정조사 할 때 이게 복자만 지워버릴까요? 포복자만만 비교하세요. 포도하고 망감류는 비싸니까 품종별로는 20개는 다 통일인데 농지당 최소 30개, 60개. 근데 60개에서 40개로 줄었다. 수확감소 밭작물 마늘, 양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표본조사로 나가면 1학기리 방향으로 5주 한다 그랬죠. 생산비 보장 그 무부 배고파 당단 메시 이런 것들은 뭐 고추야 1항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비 보장은 1학기리 방향으로 10개씩 했었죠.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 마늘, 양파, 고구마 등등은 5주 했어요. 물론 콩하고 팥은 그 벼처럼 4개 합니다. 4개 전파를 한 경우 뭐 3파 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규격의 틀을 이용하겠지만 근데 이게 마늘, 양파가 바뀌었어요. 만일에 1항 폭이 너무 넓다. 2m 이상 넓다. 그러면 5주가 아니고 3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m보다 작다 그러면은 똑같이 5개로 하고요. 그리고 비대 추정 지수는 원래 이론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문제 낼 때도 그냥 알려져 있는 마늘은 적정 수확기보다 빨리 수확하게 되면 이제 비대하니까 비대 추정 지수 마늘은 0.008, 양파는 0.022. 그러니까 이건 0.8%, 이건 2.2% 하루에 이만큼 비대한다. 근데 이걸 이론서에서 제시했으니까 여러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 추정 지수에다가 또 환산 계수까지 적용해야 되죠. 우리 표본 구간 수확량 계산할 때 실제로 표본 구간에서 가서 싹 뽑아가지고 그 3cm를 싹둑 잘라가지고 무게를 잴 때 당연히 비대 추정 지수하고 환산 계수 난지형이면 0.72, 한지형이면은 0.7. 그리고 그 홍산 마늘 있죠. 그건 난지형도 아니고 한지형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난지형에 가깝다 이런 표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홍산 마늘도 0.72로 비대 추정 지수 우리 암기해야 될 내용이죠. 이것도. 다음 여기까지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내용이나 앞으로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은 생기면은 바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쯤 할까 하다가 오늘 그 출근한 김에 개정사항 정리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강의하고 업로드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다시피 물론 이게 지금 16번이나 되고 앞으로 뭐 몇 개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일부 수치 변경된 거랄지 추가된 거는 기존 품목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고 뭐 다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그전에 작년에 공부하시던 그대로 하면 되고 바뀐 것만 좀 신경 써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